생로병사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50년을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어렸을 때야 기억이 없고 깔깔깔거리고 지냈겠지만은 이제 의식이 생기는 그때부터는 내가 라고 해서 공부밖에 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고시가 가장 빠른 길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장 길이 고시다. 왜? 방송이나 신문에서 누가 했다 라면서 그 사람을 대우해 주잖아요. 자랐다. 그 당시는 박정희 정권 시대니까 위에서 교과목에 공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뭐 또 결혼도 있고 그런 시절이니까 공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거를 이렇게 우대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인재들이 육성이 되고 공부에 대한 메리트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년대를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 1학년 1983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법대 그 당시는 문과는 법대 가고 이과는 뭐 의대나 물리학과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대 가니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제가 들어간 학교는 보면은 법학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 머리가 법학하고는 거리가 또 멀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분들이 참 그분들도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었구나 라는 학문을 위한 뭐를 시켰어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하고 간소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참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거저 먹기 식으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교수들이 존재하던 시절이었다. 지금에서야 그렇게 되면 다 퇴출이겠죠. 그러니까 교수 사이도 참 좋은 시절이 교수분들 이야기 그런데 좋은 시절이 지나갔다. 이제 점점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대신 이제 자유롭게 이거 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법대 어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학교가 너희들 책임져 주고 뭐 어떻게 해주는 데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진짜 자기가 우물 터야 될 시기는 대학교 4년 그 2학년 3학년이 가장 고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다. 고민만 하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은 그 청춘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체력이 있고 뭐를 해도 지치지 않을 그 시기에 술, 담배 뭐 이런 걸로 그것도 값싼 술, 소주, 맥주 뭐 이런 거 폭탄주 이런 걸로 몸을 패리고 기력을 쇠진하고 그러면 참 그게
됩니다. 저는 대학 4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지금 현재 검찰총장인 2년 차이 나는데 고시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손에 익고 그래도 도서관 다닌 게 계기가 돼서 3학년 때 가지고 4학년 때 1차 합격하고 그러고 나서 오매불망 고시라는 거에 매진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는 무슨 문제에 대해서 논하라 약속 적은 문제 2개 해가지고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8과목 4일에 걸쳐서 2과목씩 나눠서 받고 1차도 8과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식으로 받고 근데 객관식 머리가 있는데 주관식 머리가 없다 보니까 시험을 보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뭐 행정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위법성만 논하고 구제는 논하지 안 해버리고 과락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거죠. 그때는 달달달달 외워서 얼마만큼 빨리 풀어내느냐 그 싸움이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리갈 마인드 왜 법을 공부하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 통론을 1학년 때 배웠는데 그 가르치신이 내가 봐도 그분은 법의 개념을 그분도 잘 몰랐을 것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 집안의 아버지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은사, 선생님 이런 분들을 잘 만나야 되고 사회에 나오면 직장의 상사를 잘 만나야 되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자기 복에 달려있고 인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좀 복이 있어야 확실히 세상살이고 밥 먹고 사는 데는 그런 게 작용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고시 공부에 20대 청춘을 보내고 왜 안 되니까 누가 열심히 했지만은 누가 그렇게 고시 공부 오래 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죠. 뭐든지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에 너무 저돌적으로 합격을 의식하고 달라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화택 불을 태우지 않았는가 집에 불을 태워서 불타는 집에서 살고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요. 군대는 제가 89년에 간 것 같습니다. 89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제가 27인가요? 27에 간 것 같습니다. 26인가 27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36개월을 근무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대학생이니까 3개월 빠지고 그 다음 27개월에서 또 마지막 특박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제대 날짜가 이제 잘 조절이 되면은 제가 이제 1달 반을 더 혜택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동기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나왔죠.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가 가지고 이 공병대를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안대 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보안대 옆에가 공병대더라고요. 그런데 1군단에서 논산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1군단으로 가고 1군단이 여기 고향 그쪽에 있습니다. 파주 가기 전에 거기서 대기하다가 386 그 보충제 의정부 보충대로 갔다가 거기서 1군단으로 갔다가 1군단에서 며칠 있다가 이제 다치차 타고 파주 문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통일로 타고 그런데 파주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파주 읍내로 들어가니까 127 야전 공병대대가 있었습니다. 127 야전 공병대대에 들어가서 제가 공병대 올 줄은 몰랐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뭐 전부 다 미군 깡통 막사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이 시작됐고 군대가 참 사연이 많은데 결국은 처음에는 상병 달기까지는 제가 웃음이 없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사병으로서 관리가 됐고 그리고 상병 지나고 나서 적응을 하자. 아름다운 시가 아름다운 언어로만 뭉쳐져 있으면 그건 아름다운 시가 아니다.
라는 그 편지 구절 하나에 내가 적응을 하자 하면서 나중에 그 나머지 기간은 그냥 천국같이 제가 생활을 했다. 그렇게 생활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땅 따먹기더라고. 군대라는 것도 보면 자기가 땅 따먹기 하는 건데 이제 부딪히는 사람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면요, 아무리 고참이라도, 포악한 고참이라도 건드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상병 한 5봉 때부터 본부 내무반에, 소대 내무반에서 담배도 필 수 있는 군번이 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내 영역을 땅 따먹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항시 상대방을 아쉽게 하는 거, 아쉽게 해야 내가 대우받는다, 이런 거를 항시 고참들로부터 항시 그거를 주입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습입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 나와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을 아쉽게 했다고 큰일 나게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전문가 시대고, 어떤 계급이나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그게 전문가 시대고, 그리고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혼자만이 고고하게 도도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과연 몇 개나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때, 모든 이제 앞으로 시대는 전문가 시대니까 그렇게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에는 공감합니다. 저는 다행히 혼자 이렇게 지내는 거에 젊었을 때부터 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도 잘 지내지만은, 앞으로 제가 또 인연 따라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영역을 확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과 협조를 해야 된다. 그때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30대 초반에 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시 공부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에서 1년이면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냈던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인연 따라서 지냈고, 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참 그런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절집에 돌아다녔던 복과 절집 스님들로부터 그래도 얻어먹고 다니는 그런 복이 있었다. 그런데 다 그게 빚이니까 다 갚아야 될 빚이고, 그리고 한없이 이렇게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가 그 해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항시 그거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나 잘되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은 항시 가지고 있는데, 그 남을 위한다는 그 생각이, 그것도 망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지장보살 지장정건을 해봤는데, 지장보살이라는 분은 지옥의 문턱 앞에서 오는 중생들을 항시 구제하고 그 마지막에 성불 하리라 원을 세웠던 분인데,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 보살이거든요. 그 정도의 귀찮고 짜증나고 그럴 일이 그분한테는 없는데, 저는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힘들어지고 짜증내고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함부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남을 위한다는 거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다. 자칫하면 위선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는 개인과 개인이 맞춰가지고 맞부딪혔을 때 이야기고, 저는 공직생활이 참 좋았다. 공직생활은 감사원을 가가지고, 감사원을 한 1년 반인가 2년을 못 채우고 나왔는데, 거기서 금융 담당을 했다는 그게 상당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다 돌아다녀 봤고, 우리나라 공적 자금 IMF 외환위기가 왜 왔는지를 제가 알 수 있었다. 규정 따로 관행 따로 이런 거를 제가 알 수 있었고,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데 규제행정에서 그런 게 검찰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검찰도 특수부 15를 할 때 그 부장검사님이 검찰 와라 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규제하고 막 이런 거는 저한테는 안 맞는다 이제는. 왜냐하면 너무 본능적으로 잘 맞으니까 오히려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큰 물을 봐야 되겠다. 크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행정을 택했고, 그게 감사원을 이제 2년 따라서 가게 됐고, 감사원을 가는데 금융 담당이라는 거는 감사원 내에서도 정년퇴직할 때까지 5%의 그런 사람들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인데, 제가 초짜로 들어간 최초의 케이스다. 그리고 그런 이제 복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난 과장님하고 지금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고, 그분이 그렇게 저를 예뻐해주고 위해 주셨다. 그리고 제가 감사원은 그런데 내가 있을 인연이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사표를 냈고, 그 사표를 이제 수리가 되고 나서 제가 한동안 이렇게 절로 또 이렇게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그게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이다. 제가 했던 이야기,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우리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제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연수원 졸업하고 35살에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감사원 나오고 나서, 근데 그 이제 삐약삐약하고 이제 갓 돌 지나고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제가 나중에 보면은 쟤도 또 경쟁을 거치겠구나. 또 청소년기 지나면은 또 경쟁에 그거를 시달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아버지라는 존재도 잘 모르겠구나.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좀 그거를 부각시켜 주고 싶고, 또 저희가 경쟁을 하게 되면은 또 나 같은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고시소음기를 적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적었을 때는 우리 집사람도 이게 글이냐 라고 핀잔을 줄 정도로 진짜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고 그랬지만은, 그걸 한 200번 이상 고치니까 지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묘한 게, 그런 게 인연이 돼서 그 글을 본 어떤 분의 그 계기가 돼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제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공모, 최초로 공모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됐다. 물론 경력이나 이력으로 보면은 너무 짧죠. 그 자리 가기는. 그런데 그런 인연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하면 뭔가가 그래도 통하는 것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인생을 살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고시 공부할 때도 떨어질 때는 작물의 개념을 재물의 개념으로 잘못 보고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군대 가게 된 계기가 됐고, 그리고 합격할 때는 또 국제사법을 선택 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국제법으로 잘못 표시를 했는데, 그거를 제 오른쪽 앞에 있는 사람이, 대각선에 있는 사람이 저를 그 자리에서 그 번호를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해줘가지고 제가 간신히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이렇게 보면 자기 의욕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다. 오매불망 자기가 얼마나 절실하게 순수하게 사느냐. 그럴 때 남한테 이렇게 좀 짠하게 보일 때 그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계신다면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해 주더라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국세청 5년을 왔고, 국세청 5년에서의 생활은 규제에서 회관납 빼니까 구제가 되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5년은 너무 즐거웠다. 너무 보람이 있었고, 제가 거기서 참 할 일이 많았다. 왜? 처음 가보니까 관행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감사원의 시각으로 이렇게 자꾸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그 관행은 원칙에 이제 점점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규정 따라 관행 따라 하다 보니까 IMF라는 것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원칙에 따라서 관행이 와야 된다. 그런데 관행대로 하고 싶어 하는 영역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모랄 해저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행을 원칙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반발이 있다.
그 반발이 소수인데 소수의 그 사람들이 뭔가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패밀리가 완전히 우리 과에서는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 하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한 푼이라도 돈을 먹고 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았다. 그 점은 우리 국세청 어떤 사람들도 인정을 할 것이다. 단지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이런다. 지각을 한다. 그런 식으로 뭐를 이렇게 감찰 기록에 있다는데 술은 직원들이 38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항시 저랑 밥 먹으면 술을 먹고 하다 보면은 같이 가장으로서 대작을 해주다 보니까 젊은 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제 5년 동안 술을 그동안 일생에 먹을 거 다 먹어가지고요. 빨리 늙은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세청을 나왔을 때 제가 딱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조세법서를 만드는 것이다. 법서가 없어요. 세법에 분야에 법서가 없는데 개괄서밖에 없고 얘기 모음집밖에 없는데 이것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서를 만들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 같은 맹한 사람이 한 100년에 한 명 또 나오면은 또 만들겠지만은 언제 또 나올 것인가. 사람들이 다 자기 실리 챙기고 이익 챙기고 거기에 바쁘는데 누가 책을 적고 자기 돈 안 벌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했고 내 지식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조금 더 서두른 게 내 건강을 조금 해쳤다. 상당히 해쳤죠. 그때 책을 적으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책을 적어가지고 자기 네이밍을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목적의식 가지고는 적지 마라. 건강 해체고 실익이 전혀 없다. 책 그렇게 펼쳐도 우리나라 세법 분야에서 이 책 돈 주고 살 사람은 200명도 채 안 된다. 나머지는 다 공짜로 원하고 그런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세 전문 영역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리고 지금은 조세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은 좋게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전부 다가 다 조세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역할은 제가 분명히 개척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 우리 국세청의 변호사들을 더 선임을 할 때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변호사들이 더 많으면 좋다. 왜? 법리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줬는데 후배들은 그거를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그런 못난 후배들이 간혹 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전생에 내가 그네들한테 무슨 잘못한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조세 전문 노펌을 만들어 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금융조세 노펌을 만들어 보고자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이 이 사회생활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 사회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사람이 돈 앞에 왔다 여반장하고 말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자체 기회는 잡았는데 나는 그 돈이 나한테 올 줄 알았어요. 내 성공의 보수의 비결이니까. 근데 안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내 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참 말을 여반장으로 나는 너무 올인했다 이거죠. 그 사건에. 몇천억짜리 사건이었는데 나는 거기에서 내가 제대로 된 조선노품 만들 그 여력을 기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그러면 당신하고 같이 합시다 라고 돼서 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도를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사건을 다 이겨주는 글을 서면을 다 썼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네가 한 게 뭐겠냐. 결국은 떼먹으려고 그런 더티한 행동을 하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육 분야에 있었고 그 주위에는 브로커 불나방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도 공직에 요직에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불나방들, 인공위성들이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돌리고 시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가돈 빼먹고 서로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10년이 넘어갔는데 그동안에 불나방도 많이 만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천재동자가 별의별 사람 다 만나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경험하는 시절이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만한 또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55세 그러니까 생은 이미 갔다. 노가 진화가 되고 그러니까 옆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남으셨는데 자식이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자꾸 챙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기 앞가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부모 안 기다리고 돌아가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살다 보면은 윗분들을 부모 공경의 뒷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도 똑같을 것이다.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됐을 때 우리 애들이 자기 살기 바쁘기 위해서 나를 챙겨주느냐 그런 게 안 해줄 것이다. 결국은 자기가 가는 삶이다. 각자 가는 삶인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자꾸 부모 어머님 자꾸 챙겨 보려 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면 효도하려 해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살아계시면은 나중에 한참 뒤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지금 내일 하기 바쁘고 다 이런 반복의 과정이고 실수의 과정이고 그런 연속의 과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알게 모르게 노화가 이미 진행이 됐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이제 질환이 나타나겠죠. 병이 드러날 것이고 그게 앞으로 10년 안에는 다 그렇게 이루어져 나타날 건 나타나고 발병할 거는 발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나머지 길에서 뭐 60이 청춘이고 70이 청춘이라는데 그거는 하기 좋은 말이라고 일단 체력이 없으면 뭐든지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도 힘들고 수행하기도 힘듭니다. 단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력이 더 커지고 포용력이 더 커질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개팍해지고 더 옹졸해지고 더 지혜가 없어지고 더 애기 같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지혜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뇌세포가 죽으면은 치매도 오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삶이라는 게 자기 의지로 사는 삶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렇게 얼굴을 봐서 노화가 진행이 됐구나. 흰머리도 많이 났구나. 주름도 많이 폈구나. 그렇게 되면 곧 기력이 떨어질 것이고 기력이 떨어지면 곧 죽음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도 참 내 식대로 내 주체를 가지고 내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공처럼 그래도 살았다. 그런 거에 그래도 그나마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생로병사의 과정을 이제 생은 지나가는 것 같고 노병사로 이제 접어들었고 이제 이렇게 제 인생사를 지나봐도 인생이라는 게 잠깐 눈 한번 감으면 일장춘몽이고 여반장 그냥 한순간이더라 라는 원효 스님의 말씀이 점점 더 실감이 더해지고 더 커집니다. 인생이 크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별거 아니고 그냥 자기 살기 바쁜 거였다 라는 거. 그렇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고정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편히 살다 가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을 다 하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이 뭐냐.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뛰는 것이다. 그거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기가 가졌던 업력이라든지 타고 나서 짊어져야 하는 그런 무게감 이런 거를 다 덜어내는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은 업력이 그래도 많이 소멸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 삶의 질은 거기서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제는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 뭐를 더 해보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지고요. 점점 없어지고 이제 무게추, 소멸, 참회 이런 거에 점점 더 관심이 더 가지고 일단은 그러려면은 시간을 여유를 가져야 된다. 시간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된다. 건강을 가져야 된다. 시간과 건강을 가져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항시 해봅니다. 바쁘게 살면서 돈 벌고 이러다가 그 가지고 가지도 못하지만 그걸로 괜히 돈 벌었다고 뻐긴다든지 이렇게 하다가는 아까운 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